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HAB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디보와 병용임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년 3월에도 임상 일상 중간 정도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6월에 아스코에서 긍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죠. 얘기 나온 거 보면.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이 소식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정도의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을 방어해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해줘도 지금은 충분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우한폐렴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HLB도 개파락이 나온 상황에서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10만 원 정도는 이탈시키지 않고 유지해주는 정도, 방어해주는 정도 역할을 했는데 이것만 해도 오늘은 충분히 잘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작년 3월에 미리 나왔던 소식이죠. 이거는 리보세라닙하고 글로벌 면역항암제 가장 핫한 면역항암제 중 하나인 옵디보랑 키트로다와 함께 제일 핫하죠. 병 일상 중간 중간 시험 결과를 작년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세션에서 이제 지금 옵디보를 투여한 면역항암제인 옵디보를 투여한 이제 환자에게 리보세라닙을 저용량, 이제 용량을 맞추는 단계죠. 일상이니까 리보세라닙을 저용량을 투여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효율적인 관리가 됐다. 그리고 질병이 개선되고 부작용도 괜찮다. 그러니까 안정성과 효능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효능만 쫓을 수는 없다. 안정성이 약품이니까요.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보세라닙은 안정성 부분에서는 항상 인정을 받았던 신약이죠. 그리고 효능까지도 옵디보 혼자서는 크게 이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능을 어느 정도 인정받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절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이성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권장 용량을 이제 결정하는 이런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옵디보아 병용 투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이미 나왔던 것이고, 이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이제 희귀암들 대상으로 적용증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적용증을 계속 추가하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추가하겠다라고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었죠.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공개됐던 부분에 이어서 올해 이 최종 분석 결과는 올해 아스코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6월에 있죠. 6월에 있는 아스코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인상적이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현재 리보세라닙이 요 파이프라인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홈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현재 위암 3차 단독으로 한 요 위암 3차 치료제 요게 4차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3차, 4차 단독요법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정도에 NDA 기다리고 있는 거,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용암 쪽으로 옵디보랑 키트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글로벌 항암 시장에서 병용요법이 대세다, 콤보 임상 이쪽이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면역항암제로 꼽히는 키트로다 옵디보의 선택을 받은 리보세라닙이 이 HLB가 직접 우리랑 합시다라고 할 입장은 아니죠. 키트로다 옵디보의 선택을 받은 약물이다, 신약이다라고 이 부분을 강조해 드렸어요. 그리고 위암 3차 단독요법이 끝이 아니라 위암 2차 치료제 시장, 파클리탁스랑 변용으로 해서 사일암자가 진출해 있는 이 위암 2차 시장을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간암 1차 시장에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리에 끝나서 이 캄렐리주맙하고 병용요법, 이게
옵티보하고 작용 기존이 겹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아스코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옵티보와 이 제가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 주가의 상하방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임상이 뭐 2상 끝나고 3상을 들어가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1상 뭐 약물 투여의 뭐 저용량이나 뭐 이런 부분 용량을 맞추는 정도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인데 이 단계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재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구간에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음 임상 자체가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의의를 갖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캄렐리주맙이랑 가남 1차 시장에서 중국에서 임상을 거친 다음에 바로 임상 3상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과하게 돼서 NDA 신청하면 바로 이제 뭐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앞으로도 뭐 진양권 회장께서 이제 척후병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중국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일본 라이선스 아웃이 되면은 일본까지 해서 라이선스 그 임상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 잘 임상 결과 좋은 것들을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이 캄렐리주맙이랑 이제 진행 중인 가남 같은 경우도 5대5, 50대 50, 5대5로 이제 절반씩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캄렐리주맙이랑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임상 완료돼 있는 적용증들을 꺼내서 바로 FDA 쪽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까. 계속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요 10만 원 구간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요 1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구간이죠. 요 구간을 넘어가면은 안정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느냐, 10만 원을 이탈하느냐 이 둘 중 하나고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해봤자 여러분만 피곤하고 주가에는 큰 움직임에 대해서 큰 뭐 변동은 없을 거예요. 이 사이에서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전체적으로 회복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의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었는데 HLB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서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는 했습니다. 요것만 해도 충분히 좋다. 해서 10만 원 유지해준 거 좋고 만약에 이 이슈를 통해서 뭐 내일이든 이번 주가 됐든 한 차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이 안쪽으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긍정적인 이슈죠. 오늘 21선 올라타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한데 중요한 건 HLB는 빠르게 21선을 올라가 줘야 돼요. 지금 뭐 워낙 약세 구간에 있어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 3월 달까지 기다리는 게 주주분들이 지금 지루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지루한 거예요. 빨리 수익을 내고 싶거든요. 이 주주분들이 2만 원대부터 해서 21만 원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을 지금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듯이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못 버티는 분들은 얼른 빨리 이탈하시오라고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결과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뭐 이거는 뭐 FDA 관계자도 그렇고 HLB 관계자도 그렇고 뭐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지만 뭐 확정적으로 말하면은 그건 굉장히 건방진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게 반도체처럼 뭐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하기보다는 흐름을 보고 그리고 결과 발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는 다시 10만 원에서 이 12만 5천 원 사이 요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급락이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HLB가 이게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좀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HLB를 들고 있어도 HLB 생명과학 쪽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이 나서 29,000원 돌파 시도 나오고 돌파 못한 다음에 계속 두드리고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실망감 있게 하락을 했습니다. 돌파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래서 밀려 있는데 오늘 개파락 나온 다음에 HLB 생명과학도 21선, 61선 요 크로스 나오는 부분에 맞고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보기에는 조금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 HLB 생명과학 기준으로 보면은 요 27,000원 부근에 있는 요 21선과 61선을 올라타고 그리고 29,000원까지 회복을 해야 됩니다. 29,000원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HLB도 125,000원 요 구간을 돌파하려고 시도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움직임 봐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 있죠. 예를 들면 20%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은 크게 부담이 없는데 다른 80% 비중으로 주도주 쪽으로 수익을 내면 되니까 20% 정도는 부담이 없는데 예를 들면 50% 이상 되시는 분들 거의 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 투자에서 100% 가까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수가랑 요 상황을 잘 봐가지고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루하잖아요. 내 종목은 안 움직이는데 주도주는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지루하죠. 그런 분들은 비중 축소해서 조금 종목을 교체해서 좀 분산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었죠. HLB가 125,000원 요 구간에서 수렴할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서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바닥권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한 40% 정도까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10만원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은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 안 된다. 비중을 좀 조절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기준으로 29,000원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하면은 29,000원 써드릴게요. 29,000원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은 HLB가 125,000원 구간을 두드릴 거예요.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두드릴 거예요. 두드릴 때 돌파를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실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15만 원, 17만 5천 원까지 보유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돌파에 실패하고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려서 12만 5천 원 이탈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중 조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이하의 분들은 괜찮은데 비중이 좀 과도하게 높은 분들 있죠. 40%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병영임상 쪽에서 좀 순조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체 신약에 대한 약물의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괜히 베스트 오브 에소무에 선정되고 마스코랑 에소무랑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글로벌 학회에서 주목받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옵디보랑 키트루다 같은 이런 뭐가 아쉽습니까? 옵디보랑 키트루다 쪽이. 근데 하나도 아니고 다 HLB의 이 리보세라닙하고 병용임상, 콤보임상을 우리랑 진행하자라고 얘네가 컨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럼 그만큼 여러분도 가치는 있는 신약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위암 3차든 4차든 신약으로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겠죠. 이 결과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신청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사측에서 고민 중인 것 같으니까 3월 말까지는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2개월 좀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천천히 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일일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